설립이 지역 내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숫자를 봐도 광주가 8.6명인 반면에 저희는 1.5명입니다. 병원과 의과대학을 나눈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대 유치 전에 뛰어든 일선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의대 유치를 위한 지역 대학들의 연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역 내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보다 밀접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일까지 많게는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참사의 원인이 됐던 질산 암모늄이 여수산단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도 의대가 설립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대 의대 유치 전망 등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늘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명. 참석자들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며 순천대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숫자를 봐도 광주가 8.6명인 반면에 저희는 1.5명입니다. 이게 너무나 현격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중증 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의대 설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남 지역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으로 정해지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40명이 있는 의과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원 문제는 정부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두 곳에 얼마든지 설립이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의대를 설립하는 게 어렵다면 융합 전공을 활용해 동서부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융합 전공이 있는 의과대학 단대를 하나 만들고 그 단대 캠퍼스는 목포와 순천으로 나누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다만 서부권에는 의대를, 동부권에는 부속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교육 원칙에 맞지 않다며 참석자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과 실습이 한 곳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병원과 의과대학을 나눈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치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해석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동부와 서부의 이런 움직임을 갈등으로 보시기보다는 양쪽 지역이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것이구나. 또 참석자들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서부권 대학과 자치단체,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유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작업이 지역에서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5개 대학이 최근 공동협약을 체결했는데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의 동참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5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한 건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 때문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전남 동부 3개 시의 병상수는 1,100여 개에서 6,000여 개. 여수시와 순천시는 목포시보다 인구수는 많지만 병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순천대와 제1대, 청암대, 광양보건대와 한려대의 의료계열 학과는 모두 27개로 매년 1,2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 내 종합병원은 10곳뿐이라 실습을 할 곳도 마땅치 않고 졸업 후 지역에 남아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계열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위해서 인근 경남부터 수도권까지 진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습에 필요한 숙식 비용까지 학생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바입니다. 순천대는 이달 말 여수 한영대와도 협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 단체들을 만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도 지역별 경쟁이 아닌 상생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학이 앞서서 그런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도 같이 해주시고 시민단체도 그런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의대 신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서 갈등을 줄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산단이 많은 동부와 고령층이 많은 서부의 특성을 반영해 전공 인원을 나누고 대학병원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의대 설립 등 전남의 핵심 현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남도청에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 김영록 지사는 의과대 설립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흑산공항 조기 건설 등 전남 현안 8건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고 80에서 150mm, 많게는 25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강우량은 순천 26.5mm, 광양 8.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가 질산암모늄 생산업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있는 생산업체를 방문해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가연성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도 다음 주 해당 업체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료나 산업용 폭발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입니다. 지난해 섬의 날을 제정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어촌과 어항 300곳에 3조 원을 투입해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개발하는 어촌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년 연속 가장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면서 어촌과 어항이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공모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신안군 암태면의 한 마을 항구입니다. 평균 어선 30여 척이 오가지만 방파제가 없어 어선과 시설물 파손이 잦고 배댈 곳은 늘 부족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배가 접안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서로 쌈하고. 지난 2019년 어촌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이 어항에는 국비 등 121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했던 방파제는 물론 부잔교 등 안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마을에 활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촌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사가 진행 중인 어항은 전남의 26곳, 지난해에는 37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에는 전남은 72개 대상지를 신청할 예정. 해양수산부가 50개 안팎을 선정할 방침이어서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런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평상시 저희가 좀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섬의 날을 계기로 섬과 바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진되고 있는 어촌 뉴딜 사업.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 공모가 다음 달 시작되면서 전남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지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